안녕하세요. 추억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첫사랑 이야기예요. 혹시 라디오 앞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이 살짝 뛰지 않으시나요? 첫사랑. 그 두 글자만 들어도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첫사랑. 그것만큼은 나이도 시간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20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부산에서 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0년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영숙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만 보면 세상이 다 환해 보였어요. 영숙이는 참 착했어요. 제가 교과서를 깜빡했을 때 자기 책을 가운데 놓고 같이 보자 했거든요. 그때 영숙이 옆에 앉아서 같은 책장을 넘기면서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한 번은 용기 내서 영숙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그런데 전하지는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첫사랑의 편지. 전하지 못한 마음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죠. 대구에서 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8년 공장에서 일할 때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정순이를 좋아했어요. 정순이는 힘든 일인데도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점심시간에 정순이가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했을 때 가슴이 쿵했어요. 정순이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는데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정순이와 같이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한 번은 비가 와서 정순이가 우산이 없다고 하길래 제 우산을 씌워줬어요. 저는 비를 맞았지만 정순이 곁에 있으니 따뜻했어요. 비 오는 날의 설렘. 첫사랑에는 모든 게 로맨틱하죠. 서울에서 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972년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 식당 단골 손님 중에 민호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민호는 항상 혼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민호가 저한테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세상에 이런 떨림이 있나 싶었어요. 순이에요 했더니 예쁜 이름이네요 했어요. 그 한마디에 며칠을 행복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예쁘나? 하면서 한 번은 민호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남진이라고 했더니 다음날 남진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작은 배려 하나도 큰 감동이 되던 그 시절이었지요. 광주에서 온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975년 군대에 있을 때 부대 근처 슈퍼마켓 딸 미영이를 좋아했어요. 외박 나올 때마다 그 슈퍼에 갔어요. 사실 살 것도 별로 없었는데 미영이 보고 싶어서. 미영이가 뭘 찾으세요? 물어보면 괜히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껌 하나 사고. 그러면서 미영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힘들죠? 물어봤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전역하기 전에 미영이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건강하세요 라고만 썼어요.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그때는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을 거예요. 인천에서 온 5번째 이야기입니다. 1978년 직장 다닐 때 같은 사무실 혜영 선배를 좋아했어요. 혜영 선배는 타자를 정말 잘 쳤어요. 그 손가락이 타자기 위에서 춤추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선배가 점심 메뉴를 고민할 때마다 제가 맛있는 집을 추천해 드렸어요. 선배가 맛있었어요 할 때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한 번은 야근을 하게 됐는데 혜영 선배도 같이 남았어요. 밤늦게 둘이서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괜히 설렜어요. 선배 생일에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축하드려요 라고 했더니 선배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의 첫사랑. 함께 일하는 시간들이 더욱 특별했겠네요. 전주에서 온 6번째 이야기입니다. 1982년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만난 수정이가 첫사랑이었어요. 수정이는 항상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정이와 같은 책을 읽고 싶어서 수정이가 빌린 책을 나중에 빌려서 읽었어요. 같은 문장을 읽으면서 수정이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대학 가요제 때 수정이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걸 봤어요. 아침 이슬 노래였는데 수정이 목소리가 천사 같았어요. 졸업하면서 용기 내서 고백하려고 했는데 막상 수정이 앞에 서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잘 지내세요 라고만 했어요. 용기 내지 못한 고백.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1985년 제주에서 만난 보라가 첫사랑이었어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보라와 해변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보라는 육지로 나가서 큰 꿈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일몰을 함께 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했던 보라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보라가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제주도 기념품이에요 하면서 그 목걸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보라가 육지로 떠나는 날 배를 타고 멀어지는 보라를 봤어요. 손을 흔드는 보라.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해변을 걸을 때마다 보라 생각이 나요. 바다가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주 바다만큼 푸르고 깊었던 사랑이었네요. 여러분, 이런 첫사랑 이야기들을 들으니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첫사랑은 완성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영원히 마음속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문자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했고 한 번의 만남이 더욱 소중했어요. 편지 한 장, 쪽지 한 장이 보물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연애의 배경음악이었던 그때. 첫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순수한 감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요. 혹시 라디오 앞에 계신 분 중에 지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마음속 어딘가에 영원히 남아서 가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동네 구멍가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시절 골목마다 있던 구멍가게에서 10원짜리 과자 사 먹던 그 달콤한 추억들 함께 나누어요. 오늘 밤은 첫사랑을 떠올리며 달콤한 꿈 꾸시기 바라요.